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윤진 대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들어오면서요, 사실 주식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죠.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도 계시지만 30년 이상 이 시장을 정말 어려웠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굳건하게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님들도 계시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 시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올해 유난히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 역시도 전문가로 나와 있지만 저 역시도 올해 시장이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강의 8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우리 속담에 천천히 go to basic, 정말 기본부터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 8가지의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요. 박윤진 전문가 역시도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첫 강의 시간이 내용이 캔들과 이평선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공식은요. 첫 번째 공식은 캔들과 이평선 처음부터 다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시는 여러분도 차트를 많이 보시죠. 캔들과 이평선은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캔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림 하나, 일본의 어떤 민화 같은 이런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일본의 과거 250년 전의 도지마 쌀 시장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쌀 가지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 같죠. 250년 전 일본은요, 쌀이 경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쌀이 진짜 현금처럼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막부 체제라고 하는 막부 시절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8대 쇼군 요시무네라는 사람은요, 쌀과의 정말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수확량이 정해져 있는 데 비해서 쌀의 수요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거의 투기가, 쌀 변동, 그 가격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투기 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진짜 급등락, 거의 폭등과 폭락이 극심했던 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또 막부의 어떤 이 권력 집중 의도 때문에 지방에 있는 오리들, 탐관 오리들이 다이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현금이 막대하게 필요했는데 이 현금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세금으로 쌀을 받아다가 쌀을 가지고 현금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투기 시장이 그야말로 열풍이었던 쌀 쟁탈전이 그야말로 있었던 시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쌀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확이 되기 전에, 가을이 오는 수확이 되기 전에 벌써 쌀을 확보해 놓는 선물 시장이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아마 선물 시장의 시작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절에 굉장한 이 쌀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해서, 거래를 잘해서 거래의 신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일본 투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도 시대에 정말 천하제일의 그런 부자 가문을 이룬 사람인데요. 사케다 오법이라고, 혹시 주식을 많이 하시거나 오래 하셨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케다 오법이라는 거를 창시한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시죠? 사케다 오법 하면은 삼산, 삼천, 삼공, 삼병, 또 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이름이요, 혼마 무네이사입니다. 혼마 무네이사라는 사람은 오늘 제가 일본 이야기까지 들려가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고요. HTS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이 캔들 차트는요,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쌀을 거래의 신이라고 그러죠. 쌀 거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천하제일의 부자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요, 쌀 거래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기도 했지만 워낙에 쌀 시장이 투기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 그야말로 쪽박, 그러니까 진짜 깡통도 찬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어려움도 겪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말했던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격언들이 좀 있습니다. 매매하시는 사람들은 홧김에 팔거나 홧김에 사지 마라라는 이런 이야기도 남겼고요. 10사람이 모두 치우쳐 있을 때 반드시 변동이 온다, 변동성은.
누군가 한쪽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가 있으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온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도 느끼는 거죠. 투자에 확신이 없을 때는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 라는 명언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거래를 서두르려고 하지 말라. 급하게 매매하지 말라는 거죠. 바닥부터 오르는 쌀은 몇 개월간 계속 오르는 법이다. 바닥에서 오르는 주식은 굉장히 오랫동안 오르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죠. 사람들이 서쪽으로 달리면 나는 동쪽을 향해라.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한 10사람이 모두 치우쳐 있을 때 반드시 변동이 온다.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락장일 때 바닥에서 사지 않으면 이득이 없다. 하락장일 때는요. 바닥에서 사지 않으면 이득이 없대요. 하락장일 때는. 상승장에서는요. 상승 구간에 사도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지금이 아주 상승장은 아니에요. 작년에는 어느 구간에 사서 밑에서 사든 중간에 사든 위에서 사든 수익이 많이 주는 그런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하락장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도 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축소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사지 않으면 이득이 없다라고 했고요. 바닥 끝에서 사고 천장 꼭대기에서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 정말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가에서 매도하는 거는 모든 투자자들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캔들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이분도 이런 원칙을 세우고 사케다 5법을 만들고 이런 이분도 깡통을 차고 거리에 나앉을 만큼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인이 원칙이 없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매매를 보니까 이 가격의 변동을 도표화해서 보니까 도표화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고 균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캔들화 도표했다는 거, 그림으로 캔들을 만들었는데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캔들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캔들을 보니까 빨간색은 양봉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음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파란색과 빨간색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파란 캔들과 빨간 캔들의 기준은요. 바로 오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당일 기준인데요. 당일 시작하는 가격이 시작가가 있는데 아침에 땡침에 HTS에서 시작이 되는 가격이 딱 찍히죠. 이 가격이요. 종가가 고가로 끝난 때는요. 이거를 우리가 양봉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이후로 종가에 마감되는 가격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건 양봉이에요. 양봉을 그래서 좋아하죠. 이건 누구나 다 아침에 샀다면 수익인 구간이니까 이게 바로 빨간색 양봉 캔들이고 반대예요. 캔들 이 음봉은요, 이 파란색은요, 시작에서부터 아침에 시작이 고가고 그 다음에 종가에서는 하락이 나오는 오히려 시작가보다 마지막에 끝난 가격이 낮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봉 캔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음봉 캔들이 나오는데 이거 기준은요, 당일이에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시작했던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높을 때는 양봉 캔들이고요. 그리고 시작했던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낮을 때는 우리가 음봉이라고 하고 기준은 오늘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고가는 어떻게 표시돼요? 양봉 종가는 여기서 시작해서 종가는 여기 했지만 장중에는 고가가 나오기도 했고 슈팅이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나오기도 했고 언더슈팅. 밑에 저가도 형성된 캔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요. 오히려 시작했을 때는 어쩌면 장 시작하고 나서 고가도 양봉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 쭉 미끄러져서 저가도 형성하면서 장중 저가도 형성하면서 끝난 거는 여기서 끝나는 이 캔들이죠. 당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캔들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는 명확해요.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기준을 당일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작 가격하고 종가 가격이 같을 경우가 있죠. 시작 가격과 종가 가격이 같을 때는 우리가 까맣게 표시하거든요. 까만색 캔들인데 그거는 시작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겠죠. 시작 가격이 종가고 종가 가격이 시작 가격이다.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선으로 이거를 바로 우리가 도전 캔들이고 하는데 이럴 때는 까맣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냐면요. 캔들을 이 캔들만 보고 우리가 몇 프로 상승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몇 프로 상승했느냐, 몇 프로 하락했느냐는 알 수 있는 거는요.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몇 프로 상승했느냐, 몇 프로 하락했느냐. 이 고시되는 어떤 이 가격은요, 또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 양봉이긴 한데 전일 종가보다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양봉이긴 한데 전일의 종가보다 밑일 수도 있어요. 양봉이면 무조건 상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전일에 비해서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고 오늘 음봉인데 전일에보다 오히려 상승해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캔들은요. 상승 양봉이 제일 쉬워요.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높으니까 양봉이 쉬운데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을 보면은요. 뭔진 모르지만 전일의 종가는 여기서 끝났겠죠. 여기서 끝났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74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서 오히려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가를 들어올렸으니까 양봉인데 플러스 9.92%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양봉이에요. 이런 것은 전일에 비해서 9.92% 그러니까 전일 여기에 비해서 끝난 가격이 9.92% 상승으로 끝났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상승 양봉인 거예요. 상승도 했고 전일에 비해서 상승도 했고 양봉도 나온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요. 상승했는데 음봉인 경우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일에 비해서 상승했어요. 근데 전일의 종가는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종가는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가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무려 19% 시작한 캔들이죠. 19%면 여기서 시작해요. 시작했는데 거기가 고점이고요. 쭉 밀린 거예요. 쭉 밀려서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비해서는 8%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8% 상승이지만 음봉 캔들이에요. 되게 미워 보이지만 그래도 전일보다는 상승한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상승은 했지만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상승, 음봉.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양봉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캔들의 빨간색, 파란색 기준은 당일 기준으로 세우지만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는 전일의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요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음봉도요. 하락했을 때 하락했는데 음봉인 경우가 있고요. 하락했는데 양봉인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락했는데 이렇게 전일의 종가는 여기서 끝났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그거보다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6.63%. 마이너스 6.64%로 마감했는데 시작가도 전일에 비해서 낮아요. 마이너스 2.8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6.63으로 끝났으니까 전일에 비해서 6.64% 하락이니까 하락하면서 음봉인 케이스죠. 그런데요. 하락했는데 양봉이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완전히 어제보다 너무너무 이건 뭐 엄청난 급락이에요. 시작가가 개파락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공간이 떴죠. 아주 밑에서 여기서 밑에서 이만큼 공간이 이만큼 뜬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에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아침에 엄청난 급락 뭔가 악재가 나왔던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마이너스 15%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9%. 그런데 시작가보다는 종가가 그래도 들어 올렸지만 종가도요. 역시 전일의 종가에 비해서는 훨씬 밑에서 끝났으니까 이런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락은 했어요. 전일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지만 양봉이에요. 마이너스 9%지만 양봉으로 끝난 이런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캔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요.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장대 양봉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문가로 나와서 시장에 나와보면은 어떤 분도 필명이요. 장대 양봉인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장대 양봉은요. 모든 분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날 이렇게 시작을 시작가가 여기인데 종가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게 이게 상한가죠. 큰 양봉의 플러스 30%. 상한가를 끝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한가일 수도 있고 10%짜리 양봉일 수도 있고 5%짜리 양봉일 수도 있죠. 시초가 대비 종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경우라고 여기 써 있죠. 매우 강한 매수 강도를 알 수 있으며 바닥권에서 출현한 경우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도 있다. 포인트는 매수 세력이 강함으로 상승의 관점에서 주가를 본다. 상승. 이거보다 추가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장대 음봉은요. 기분 나쁘지만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아침에 종가 끝날 때 보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하락이 깊은 거죠.
그래서 시초가가 최고가예요. 동시에 종가가 최저가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우울한 그런 캔들이 되겠습니다. 매도 세력이 강하니까 하락의 관점에서 주가를 본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봉을 형성한 시간대별 아침에 9시에 여기서 시작해요. 9시에. 한 주가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걸 1분봉이라고 치고 이거를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봅니다. 9시쯤, 12시쯤, 3시쯤, 3시 반에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이 주가가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에 9시에 땡 칠 때 이렇게 시작해서 중간에도 강한 상승이 나오더니 끝날 때까지 상승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봉 형성 과정 1분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보시면 음봉은요. 여기가 시작해서 하루 종일 내린 거예요. 9시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 위에서 시작했는데 12시쯤 지나니까 그보다 더 하락이 나왔고 3시 끝날 때쯤 3시 반쯤 보니까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저런 게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캔들은요. 이제 양봉 캔들, 음봉 캔들 이제 잘 아실 건데 위아래 꼬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있는 게 보이시죠? 위아래 꼬리.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현상인 겁니까?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끝날 땐 여기서 끝났지만 중간에 장중에 밑으로 한번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작은 여긴데 장중에 여기를 봤다 그러면 장중에 음봉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캔들은 장중에 끔찍한 음봉도 봤는데 나중에 종가에 들어올린 리프트업이 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달린 거는 장중에 끔찍한 음봉도 봤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종가상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끔찍한 음봉 받다가 나중에 확 들어 올린 경우이죠. 포인트는 저가 매수 세력의 등장으로 상승 관점에서 주가를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박윤진 대표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그려볼게요. 아침에 시작은 여기인데 끔찍한 음봉도 나왔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 시가보다 더 이만큼 양봉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양봉이 출현된 거예요. 이렇게 양봉이 출현된 거고 자 여기는 또 이런 캔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만큼 음봉일 수도 있죠. 음봉인데 그거를 나중에 들어 올려서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확 들어 올린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저 캔들은요. 하루 종일 봉 형성 과정을 보면 그래요. 윗꼬리가 달린 음봉도 있죠. 시가보다 상승. 여기 시작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 했죠.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종가는 여기서 끝났는데 윗꼬리. 이거보다 아랫꼬리는 없는 상황이고 윗꼬리를 본 거니까 오히려 장중에는요. 아주 이쁜 양봉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양봉을 지키지 못하고 훅 내려간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양봉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가는 쫙 미끄러진 기분 나쁜 캔들이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음봉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윗꼬리가 달린 양봉도 똑같겠죠. 꼬리가 위에 있고요. 위에 있고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이거보다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뱉어낸 거. 조금 뱉어내서 종가는 여기서 마무리된 거.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막 급등했다가 조금 뱉어냈어요. 그러나 양봉으로 끝난 거죠. 자, 막 급등했다가 조금 뱉어냈다가 조금 좀 약간 복원한 뭐 이런 캔들의 두 개가 이런 봉 형성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밑꼬리가 달린 음봉 역시도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정말 엄청난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입다만한 음봉이었는데 이 음봉이었는데 그 음봉이 짧아지면서 좀 아랫꼬리 달리면서 올라온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엄청 급락 나왔다가 조금 만회한 거. 이게 음봉이겠죠. 음봉인데 밑꼬리 달린 음봉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여러분들 양봉, 음봉은 시가하고 종가가 다른 케이스죠. 시가하고 종가가 달라요. 그래야 캔들이 만들어지고 똥똥하든 캔들이 작든 똥똥하든 아주 길든 이거는 여러분들 이 시가와 종가가 다른 경우인데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아래 갔다 왔든 위에 갔다 왔든 종가는 똑같이 끝난 캔들 우리가 도지형 캔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도지형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가하고 종가 끝난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장중에는 막 음봉도 나왔다가 양봉도 나왔다가 장중에는요 아주 정신없었던 거죠. 위아래로 크게 십자형으로 도지형 이걸 도지라 그래요. 이렇게 된 거를 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네모나지 않고요. 이렇게 쭉 시가 종가 같은 걸 도지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십자형 캔들이고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밑으로도 갔다가 위로도 갔다가 여기서 끝난 죠. 결국에는 같이 끝난 거예요. 시작하는 가격하고 종가가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시작하고 종가가 같고요. 비석형 캔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시작가가요.
종가랑 같아요.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또 다시 종가는 여기서 마무리됐지만 장중에는 이미 이따시만한 양봉도 나왔던 거예요. 이거 근데 양봉을 다 싹 뱉어내고 아쉽게 양봉을 뱉어내고 이렇게 이거 올라갔다가 쫙 미끄러졌으니까 아쉬운 거죠. 이게 바로 비석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뭐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지형 캔들인데 시작하고 종가 같은데 밑으로 음봉 나왔다가 그 음봉이요. 와 진짜 큰 음봉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말아 올리면서 종가에는 그래도 말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끔찍한 하락 나왔는데 말아 올린 거죠. 자 그러면 완전히 일자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매매하다 보면 이런 캔들이 존재하냐고 있죠. 위아래 꼬리도 없고 시가 종가 같은 거 점상한가 아침부터 상한가가 갔는데 시작가하고 고가하고 저가하고 다 일치하고 꿈쩍을 안 해요. 아침부터 무슨 엄청난 재료가 나와가지고 점상을 갔는데 점상을 풀리지가 않아요. 위로도 안 풀리고 위로는 안 풀리겠죠. 상한가면 어쨌든 풀리지 않아요. 밑으로도 안 풀리고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다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점상한가, 점 하한가나 또는 이제 또 상한가 말고 하한가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말 특별한 재료가 나왔든지 특별한 호재가 나왔든지 아니면 특별한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런 캔들이 나오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캔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뭐 비석형이라든지 무슨 뭐 도지형, 잠자리형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아주 결론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캔들은요 당일 기준으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까만색 이 도지형 캔들이냐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캔들은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시작하는 가격은 시가는 누가 결정을 하고요. 종가는 누가 결정할까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호가를? 시작하는 가격은요 세력이 만들어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종가도 세력이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든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든요. 이 캔들은요 누가 만드는 거다?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세력이 시가 종가를 개입을 해가지고 시가에 개입하고 종가 동시효과죠. 그러니까 동시효과잖아요. 시가도 동시효과, 종가도 동시효과인데 동시효과에 개입을 해서 캔들의 모양을 만드는 건 세력이에요. 그러면 장중에 윗꼬리 만들든 아랫꼬리 만들든 윗꼬리 만들든 아랫꼬리 만들든 이거는요. 우리 투자자님들 전부 모두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력들하고 다 같이 재미있게 노른 거예요. 재미있게 이 윗꼬리도 만들었다가 재미있게 이 아랫꼬리도 만들었다가 여러분들이요. 한마디로 세력하고 데이트한 거예요. 위아래로. 이거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데이트는 위아래로 했을지언정 시가와 종가는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세력들이 만드는 거라는 거. 그러면 캔들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력은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세력들은 시가 개입을 해서 시작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놀아요. 물론 개인들이 원하면 위에 고가도 좀 가졌다가요. 개인들이 원하면 또 밑으로도 좀 내려갔다가요. 나중에 종가는 딱 쉬다가 나중에 종가만 딱 결정하면 캔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캔들을 윗꼬리를 한번 붙여볼게요. 근데 윗꼬리는요. 윗꼬리 아랫꼬리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까 전에 배운 이론적인 내용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 캔들은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시가, 종가를 개입해서 만들고요. 위아래 꼬리는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위로 아래로 꼬리는요. 그 방향으로 아래 꼬리면 아래 방향, 윗 꼬리면 윗 방향으로 시세를요. 열어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세를요. 열어놓았다는 거는 이 방향으로 열어놨고 이건 밑에 방향으로 열어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캔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작한 가격하고 종가하고 같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런 캔들이죠. 캔들도 아니죠. 거의 도지죠. 이렇게 선이죠. 근데 이 선은요. 이거 세력이 아니면 좀 어려워요. 이거 만들기. 이거 사실은요. 이게 대단한 이게 에너지가 응집된 캔들이에요. 시작 가격하고 종가를 똑같이 일치시켜서 만들 때 우연의 일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캔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캔들은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진짜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인데 시가하고 종가가 같이 끝났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꼬리는요. 이 방향만큼 시세가 거기로 열려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캔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밑에는 제한되어 있고 위로 열려 있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렇게 만약에 꼬리가 달렸다. 위로 달렸다. 그럼 이거는 밑에 방향에 꼬리가 없으니까 밑으로는 없는데 위로 방향으로 뭔지 모르지만 뭐 장중에 상승이 더 컸는데 뱉어냈지만 위로 오히려 윗방향으로 시세가 벌어져 있다. 그만큼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만약에 아래 꼬리 이렇게 달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뭔지 모르지만 윗방향은 제한되어 있는데 아래 꼬리로 아래 방향으로 시세가 벌려져 있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 엄청난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별로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여러분들 저는요 윗꼬리 캔들을 더 좋아해요. 물론 윗꼬리가 시세의 정말 끝자락에서 나온 윗꼬리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윗꼬리 캔들을요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랫꼬리보다는 윗꼬리를 훨씬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뭔지 모르지만 세력은 이런 몸통을 만들어놨을 거고 만약에 캔들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다면 윗방향으로 오히려 시세가 좀 벌려져 있다,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로 이만큼 열려져 있고 아랫꼬리로 이만큼 열려져 있으면요. 이 캔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건요. 이만큼으로도 상승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아래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밑으로도 나올 수 있고 위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집형 캔들은 아까 전에 제가 도지형 캔들이라고 했죠. 시작하고 종가가 같은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 그랬어요. 이런 캔들은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는 나올 수 있는데 두 개가 나왔다? 이건 팽이, 두 개의 팽이 쌍팽이라고 하는데 이거 에너지가 응집된 캔들 이거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예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 3번의 캔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래 꼬리가 없으니까 아래는 제한되어 있는데 윗꼬리 다른 게 기분 나쁘지만 위로 이만큼 시세가 벌려져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좋겠죠. 오히려. 자, 그러면 아래 꼬리 나온 거는 아래만큼 시세가 벌려져 있다 그랬죠. 자, 아래 꼬리 하나는요. 이거 밑으로 시세가 벌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래 꼬리 하나 두 개가 달려요. 이렇게. 아래 꼬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캔들은요. 이 아래 저가 매수세가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캔들, 아래 꼬리 두 개인 캔들은요. 상당히 상승 방향으로 나왔어요. 하나보다는 두 개 나왔을 때 윗방향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지형 캔들은 아닌데 음봉인데 커다란 음봉인데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은 여기 캔들이고 밑에 거래량이 있겠죠.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은 어떤 음봉은요. 매도 주체가 개인 투자자의 개미인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게 좀 페이크예요. 이게 음봉은 길지만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않은 음봉은요. 그 다음날 상승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런 캔들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여러분들 알고 느낌이 오시죠. 박윤진 대표는 오히려 윗꼬리 캔들을 더 좋아한다고 했죠. 그게 왜 윗꼬리 캔들을 좋아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이걸 보시면 캔들 1번을 보시면 윗꼬리 나오고 지금 몸통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1번 캔들은요. 1번 캔들하고요. 지금 2번은 양봉이 크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를 겹쳐 보세요.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1번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매지가이를 발동을 해서 1번, 2번 있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2번 캔들은 양봉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 오세요? 얘를 더했더니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캔들의 의미는 뭐라고 하냐면 이틀 동안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온 캔들을요. 하루에 만든 거예요. 시간을 단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틀짜리 나온 캔들을 이틀 동안 벌어질 일을 하루에 뭐 시기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루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시기적으로 좀 빨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일봉 캔들이거든요. 일봉에서는 윗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자, 그런데 이거를요. 사실은요. 일봉 캔들을 하나만 캔들을 겹쳐보는 노력하라 그랬죠. 제가 좀 전에 겹쳐서 3개의 캔들을 겹쳤더니 이게 뭐가 돼요? 결국은 주봉이 되는 거예요. 5개 캔들 모이면 주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 캔들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일봉에서는 저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일주일 캔들이 이렇게 5개의 캔들인데 주봉으로 왔던 이런 캔들이 형성돼요. 이쁘죠?
일봉에서 보면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주봉에서 보면 이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봉 캔들이, 이거는 일봉이잖아요.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캔들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겹쳤더니 어떻게 돼요? 주봉에서는 이런 모양이 돼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 뭔가 일봉에서는요. 이 캔들 좀 이상해 보이죠? 하락해서 뭔가 끔찍해. 일봉에서는 하락해서 끔찍해 보이는데 이걸 주봉으로 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겹쳐서 보는 노력. 주봉을 봤더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봉, 캔들을 여러분들 겹쳐보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평선은요. 여러분들 이평선은 이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핑크색, 까만색, 빨간색, 이 초록색, 이 선을 말하는데 선 위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요. 이 선의 방향. 제일 중요한 거, 선의 방향. 이 선이 방향이 상승으로 가 있는지 하락 방향인지 아니면 옆으로 눕는 방향인지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선이 캔들 있죠. 방금 캔들 배우셨죠? 캔들이 이 선 위에 존재하는지 선 밑에 존재하는지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각도. 만약에 상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45도 각도라고 하잖아요. 이 각도가 얼마나 이 선의 각도가 서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평선 간에 얘는 241선이고 얘는 121선이고 얘는 61선이고 33일선이고 5일선인데요. 이 벌어진 정도 있죠. 이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요. 지금 보니까 간격을 잃어서 이렇게 벌어졌죠. 시세가 나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은 베베베 모여있죠. 꼬여있죠. 서로 만나 있는 구간은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고, 얘 서로 쫙쫙 입을 벌리는 또 어떻게 이렇게 선이 벌어지는 걸 우리는 확산이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차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방향, 각도, 얼마나 각이 서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게요. 꽈배기냐 추러스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꽈배기는 뭐예요? 베베베베 꼬였고, 꽈배기는 이렇게 선이 꼬인 거. 추러스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의 선지 일직선이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구간은 여러분들 꽈배기입니까? 추러스입니까? 이건 추러스예요. 우리는 요걸 더 좋아해야 돼요. 꽈배기는 요렇게 꽈배기예요. 이렇게 비베 꼬이는 거. 꽈배기 구간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꽈배기 구간이에요. 여기서 다 털립니다. 그런데 추러스 구간은 여러분들 기왕이면 즐기셔야 돼요. 그래서 꽈배기냐 추러스냐 각도를 보고 꽈배기 추러스냐 방향 보시고 수렴 확산. 이게 이평선들이 막 벌어지는 어떤 큰 시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평선들이 모아지는 이런 기간의 수렴 확산. 그리고 주가가 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에서는요. 이평선 볼 때는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캔들도 일봉 보고 주봉 보라고 했죠. 월봉도 봐야 돼요. 캔들도. 연봉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평선에서는요. 일봉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이평선 여러분들은요. 제가 오늘 일봉도 보여드리고 주봉도 가르쳐드리고 월봉도 가르쳐드릴 거예요. 일봉에서는 5일선은 일본 우리 생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일선. 5일이라는 건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그림으로 이렇게 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5일 동안의 평균 주가예요. 자, 그러면 11선이면은 우리가 이거는 생명선이에요. 뭔가 진짜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선이 5일선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11선이라고 있는데 10일 동안의 주가를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겠죠? 평균 주가를. 근데 이걸 우리가 생명선이 5일선이 생명선이라면 11선은 신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33일선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세력선, 이건 별표 5개예요. 세력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아까 제가 베베베베 이렇게 꽈배기를 튼다고 했죠. 세력선에서 33일선 한번 꽈배기 트는지 보세요. 세력선은요, 세력이 지키는 선이에요. 왜 33일선이냐면 과거에 저도요, 21선을 세력선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 폭이 30%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뀌면서요, 21선보다 33일선이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거를 저는 캐치하고 거길 33일선으로 바꿨습니다. 이평선에서 또 이제 60일선이 있는데 60일선이라는 건 결국엔 3개월 선이죠. 60일이라는 건 한 분기예요. 그러면 우리 분기마다 뭐가 나와요? 바로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실적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급선. 그리고 이제 120일선은 6개월짜리 선인데 6개월짜리 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경기선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실물 경기보다 주식이 6개월 선반영한다고 6개월. 그래서 121선은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자, 또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아까 33일선 너무 중요해요. 5일선 중요하고 33일선 중요하고 241선 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내용은 5일선, 33일선, 241선 요거 세 가지예요. 241선은 12개월이면 1년이에요. 1년선. 1년 동안의 평균 주가예요. 자, 얘는 우리가 기본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가가 241선 제가 초록색으로 진하게 해놓거든요. 이 진하게 해놓은 이 주가가 이 위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희망의 영역이라고 그러고 241선 밑에 있으면 암흑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암흑이면 암흑의 영역이에요. 그게 바로 역배열이잖아요. 자, 이건 이따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암흑이에요. 여기가 241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121선이고요. 이 빨간색이 그리고 요 까만색이 61선이고요. 이 핑크색 진한 게 33일선이고 이게 5일선이에요. 이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주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 거예요? 자, 이 기준을 보면은 240일 전에 산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주가가. 평균 주가가 여기 있는데 주식이 여기 있으니까,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손실이죠? 120일 전에 산 사람들 모두 손실이에요. 60일 전에 산 사람들 손실, 33일 전에 산 사람들 손실, 하물며 5일선에 산 사람들도 손실, 지금 모두가 손실 중에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인지 모든 사람이 다 손실이고 241선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게 암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주가가 어느 날 33일선으로 가요. 33일 전에 샀던 사람들이 자기 주가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무조건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60일선까지 또 가요. 자, 그럼 60일 전에 샀던 사람들 평균 주가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탈출하려고 그러겠죠. 물려있다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121선 또 만나요. 121선을 만난다는 거 120일 전, 6개월 전에 샀던 사람들 겨우 자기 매수가 온 거예요. 그럼 다 탈출하려고 합니다. 자, 하다 보니까요. 이쯤 되니까 1년 전에 샀던 사람들 평균 주가가 와요. 241선의 주가가 만난 거죠. 여기가 굉장히 특별한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41선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니까 암흑이에요, 암흑. 자, 이거를 이평선을요. 여러분들 HTS에서 저는 이렇게 5일선은 파란색, 10일선은 이렇게 33일선 중요하다 했죠. 핑크색, 파란색, 진한 거. 그리고 요거 초록색 241선 이렇게 해가지고 선도 좀 제가 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평선에 대해서는요. 아까 일봉, 주봉, 제가 월봉 다 보셔야 된다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꼭 말씀드릴 거 5일선, 33일선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그리고 241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월봉의 5월선. 이것만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박윤진 대표 오늘 요거 배우려고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 5주선은 조정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주봉에서도 5주 이평선, 5주 평균선이 있겠죠. 5주선은 조정선이라고 제가 5일선 생명선, 373일선은 세력선, 60일선은 아까 전에 우리가 60일마다 한 번씩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실적 발표하는 선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41선 희망과 암흑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 뭐죠? 방향. 선에서는 방향, 각도, 꽈배기인지 추러스인지 우리는 추러스를 좋아해야 돼요. 꽈배기보다는 추러스를 좋아해야 된다. 수렴과 확산 확 벌어졌다가 이평선들이 자기들끼리 확 벌어졌다가 자기들끼리 확 모아지는 수렴 확산. 주가가 그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골든 크로스라는 건요. 결국에는 아까 전에 241선 보셨죠? 121선 보셨죠? 그리고 61선, 이게 33선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요.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뚫는 과정을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골든 크로스는 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크로스 되는 구간에서 캔들은요. 주가는 정말 팡팡팡팡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을 돌려 세울 때는요.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일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5일선, 33일선이요. 60일선을 뚫고 어렵게 60일선은 또 120일선을 뚫고 121선은 또 5일선이 33일선을 뚫고 60일선을 뚫고 121선 뚫고 241선 뚫으면 주가는요. 저 아래서부터 굉장히 급등해 있을 겁니다. 이게 골든 크로스고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역배열, 정배열. 제가 아까 전 역배열은 1년 전 주가가 제일 위에 있고 다 손실 중인 거 역배열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요. HMM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주가가 암흑과 희망의 영역으로 난다 그랬죠. 241선. 얘도요. 이렇게 HMM 하면 작년 올해 제일 많이 간 종목 중에 하나 10배도 넘게 갔는데요. 얘도요. 암흑의 영역이 있었어요. 241선 밑에 있을 땐 암흑이었어요.
이 암흑의 영역을요. 여기서 241선 제일 밑으로 가죠. 이제는 241선이 제일 아래에 있고 121선이 그 위에 있고 61선이 그 위에 있고 33선이 그 위에 있으니까요. 정배열로 이렇게 돌려 세운 과정.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의 정말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려 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이요. 여기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급락도 한번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 이런 급락까지 한번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선을 어떻게 돼요? 이 선이 꼬아지죠. 선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렇게 밀집돼 있다가 선이 수렴돼 있다가 갑자기 확산으로 바뀌죠.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면서 이 선이 이렇게 막 확산이 되는 게 보이죠. 이게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가는 과정이면서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매집에 대한 것도 여기 나옵니다. 자, 폭등했던 종목이고요. 오히려 정배열이었다가 역배열로 바뀐 종목이에요. 지금 이게 제넥신이라는 종목이에요. 여기 보면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이거 확산이 엄청났죠.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확산이 어마어마했다가 이게 지금요. 이 선들이 점점점 모이는 거 보이시죠? 안타깝게도 선들이 모아지면서 오히려 확산했던 것들이 수렴을 하면서 주가가 역배열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241선이 제일 위에 있고 121선 있고 안타까워요. 이게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반토막도 더 이상 난 거죠.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계좌가 어렵겠죠. 월봉에서는요. 진짜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월봉에서 우리 투자자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대표님 내 종목이 항상 전 종목 상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 진짜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 종목이 너무 좋다고 선전을 해요. 이 종목 좋다고 추천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첫 번째 보여야 될 거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 월봉에서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요. 방향하고요. 5개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상승인지 옆으로 누웠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 있는지 이걸 보시고요. 주가 캔들이죠. 캔들이 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것만 좀 봐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일단 지인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권유하더라도요. 무조건 5개월 이동평균선 먼저 보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일단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진하게. 얘가 상승 방향이면 돼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캔들이 그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박윤진 대표도 굉장히 많이 물려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5개월 이동평균선을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식 잘 물리는데요. 물린 종목이 다시 한번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오기에는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반드시 또 올라와요. 그런데 추세가 하락인 종목은요.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절대 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은 되는데 이런 종목을 볼게요. 5개월 이동평균선 지금 끊임없이 하락하고 방향이 하락이죠.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캔들도 밑에 있는 거 안 된다고 했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혹시 추천을 받았다면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요.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돌릴 때 캔들도 위에 갈 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주선에선 제가 조정이라고 했는데 5주선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5주선도 여러분들 좀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봉에서 5일선 생명선이라고 했죠. 생명선인데 이 생명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요. 세력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있어요.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은 생명선을 지키면서 가는 종목은 좀 급등 종목들이 많죠. 이거 보시면 각도도 서 있으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요. 이 FNF라는 종목인데 5일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일선 타고 가는 거예요. 33일선이거든요. 33일선은 이격이 이만큼 있죠. 이거 5일선 타고 가니까 얼마나 이 종목이 세겠어요. 강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33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 있어요. 33일선 얘는 보면 5일선은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결을 치는데 33일선 타고 가죠. 이런 종목들 각도가 좀 낮죠. 그러나 우상향인 거예요. 그러나 우상향이라는 거. 33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33일선 타고 가는 종목. 이런 쿠폰이라는 종목인데 얘도요.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33일선 타고 가는 얘 특징은 33일선인 거예요. 어떤 종목은 5일선 타고 가고 어떤 종목은 33일선 타고 가요. 여러분들 어떤 거 택하실래요? 저는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33일선 타고 가는 것보다는 이격 조정을 33일선까지 가면 주가 내림폭이 은근히 이 폭이요. 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센데 하물며 60일선 타고 가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60일선 타고 가는 종목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상향은 결국에 장기 트렌드 상승이라도 60일선 타고 가는 종목 진짜 힘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중요하게 좀 꼽는 것 또 하나 요소는요. 33일선 중요하다 그랬죠. 세력들이 지키는 선이에요. 세력이 지키는 선인데 이 선이요. 꽈배기가 좋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추러스가 좋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추러스를 좋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얘가 이렇게 보면 꽈배기라기보다 이거 완만한 추러스인데 얘가요. 추러스 구간에서는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꽈배기를 틀면 여러분들 여기서 개인 투자자는 다 털려요. 근데 나중에 여기 털리고 나면 나중에 이만큼 올라가는 거 보셨죠. 꽈배기 구간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캔들을 다 지우세요. 캔들을 완전히 싹 보지 마세요. 그냥. 캔들을 보지 마시고요. 이 캔들을 보지 마시고 이 선만 한번 보이십니까? 이 핑크색 선이 보이세요? 방향이요. 꽈배기 틀 때 이게 너무 힘들긴 했어도 결국엔 무상향이잖아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꽈배기. 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 33일선 꽈배기 이런 구간에서 다 털린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여기서 털린 사람들이요. 지금 폭등했을 건데 그 후에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캔들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캔들 보다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캔들 보지 마시고요. 이 선의 방향, 특히 꽈배기보다는 여기 추러스 구간, 그 다음에 중간에 꽈배기 추러스 구간. 이걸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세력들이 방향을 진행을 상승으로 로딩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캔들 보지 마시고 이런 습관도 한번 내가 너무 어렵다. 나 주식하다가 굉장히 물렸다고 생각하고 뭔가 어렵고 할 때 이 기간이 꽈배기 구간은요. 거의 한 2.5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이 꽈배기 한번 틀면은 우상향하는 종목이 꽈배기 한번 틀면 한 2.5개월 정도 쉬어요. 한 3개월은 쉬고요. 빠르면 한 1.5개월 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항상 캔들 보지 말고 이 선만 한번 보는 습관도 한번 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오늘 제가 5개월 죄송합니다. 이게 5일이 아니라요. 5월선이에요. 5개월 이동평균선의 너무 위대함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5개월 이동평균선은 제가 아까 전에 방향만 보라 그랬죠. 방향 너무 중요하고요. 각도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위냐 아래냐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건 일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써놨나 봐요. 죄송해요. 일봉인데 이 종목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종목이요. 일진파워라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막 상한가도 막 몇 방도 치긴 것 같고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인데 잘 보세요. 야, 이거 33일선까지 이탈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 주가가 얼마나 많이 밀렸냐면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에요. 거의 반토막 난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 종목이 대표님 끝났나요? 물어본 사람 너무 많아요. 자, 끝났나 안 끝났나 볼 때 제가 뭐 본다 그랬어요? 5개월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5개월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주가가 죽은 것 같고 주가가 정말 완전히 죽은 것 같아가지고요. 쳐다도 보기 싫고 이거 손절해야 되나 물어보시는 분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렇게 하락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 왔는데도 제가 죽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 일봉에서 보면 죽은 것 같죠. 5개월 이동평균선 보겠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방향하고 주가가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는지. 방금 그 하락 구간이 월봉에서 2개예요. 이렇게. 2달 동안 밀린다 그랬죠. 한 2.5개월 밀린다 그랬죠. 2달 동안 보는데 이 파란 선이요. 방향이 상승 방향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음봉 크게 2개가 나와서 괴로운데 캔들도 그 위에 음봉일지언정 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캔들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폭등이 나와서 오히려 하락했던 가격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기 이만큼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가격이 누가 보면 이 주가가 정말 죽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일봉에서 보면 추세는 보이지가 않아요. 항상 5개월 이동평균선을 보고 이 선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얘는 그럼 뭐 한 거냐.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살아있는 공간에 2달 동안 이격을 조정한 거예요.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벌어졌던 이격을 좁히는 이런 2달 동안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폭등 캔들이 월봉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5개월, 이게 5일선이 아니라요. 5개월 이동평균선의 위대함이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월봉 5개월 이동평균선 추세를 볼 때는 이거 보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를 만나고 오늘 저희 강의를 듣는 가장 큰 포인트 요지는 5개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항상 추세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자. 아무리 각종 매체에서 유명한 전문가가 나와서 또는 주변 지인이 정말 좋은 재료가 있다고 여러분들을 꼬셔도요. 일단 좋다. 그렇게 좋은 재료가 있고 실적도 좋고 그 모든 게 좋다고 한다면요. 5개월 이동평균선을 꼭 보고 이 선이 상승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캔들이 그 위에 존재하는지를 보고 매매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